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면 거시경제인 금리와 공급을 항상 같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공급이라는 게 사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좋게 작용이 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지옥이 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입주장이라는 포인트가 우리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가장 쌀 때이면서 사실 그 일대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걸 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참 사기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장들이 우리 대구 시장 전체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조금 평준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입지에 따른 서열화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미분양이라는 게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현황 자료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미분양 수치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이라는 표가 있는데, 대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하다가 23년도 5월달과 6월달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12,733에서 11,409로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 정도 줄어든 수치이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함정 같은 게 있죠. 뭐냐면은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주택 분양 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0입니다. 0. 지금 다른 지방을 볼 때 이 0이라는 수치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대구가 0이고 1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도 34세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 분양을 거의 안 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냥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분양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이제 그 줄어드는 속도가 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미분양이 단순히 줄어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까지는 아니다. 잠재된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말 이제 착공이나 공사 같은 걸 아예 안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다 후분양에 대한 리스크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분양이라고 하면은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또 떴습니다. 대구 하반기 후분양 예상 단지가 5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미분양이 다시 한 번 더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 대구 아파트 5개 단지에서 2,400여 가구가 더 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후분양 예정 물량이 20개 단지인데, 이 중에서 몇 군데는 곧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후분양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공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기간으로 보면 한 6개월 전후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예시들이 있었고 꽤 잘 된 것도 있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런 후분양은 사실상 좀 실패한 정책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4월 쪽에 후분양 했는 것들이 먼저 나타났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임대 전환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만촌 자이른에도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할인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 잡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후분양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분양 했을 때 분양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좀 덜 받고자 후분양으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가격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입주장 아파트와 후분양 아파트는 정말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입주장인 아파트들은 그래도 이제 3년 전으로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분양가가 이제 덜 저렴하다 하더라도 마피가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합계 금액이 괜찮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대구 시장에서는 정말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다루고 있는 후분양 아파트들은 이게 가격 자체가 사실 높아져 버린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좀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입주장의 매매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웬만한 가격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분양가를 너무 낮춰서 나올까 싶기도 한데, 아까 전에 봤었던 한 20개 단지 중에서
몇 군데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후분양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냐면 방금 앞서 봤던 입주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거의 안 남아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만 지나면 사실 이런 우리가 합리적인 금액에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즉 소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입주장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보통 호가 올리기란 말이죠. 특히 입지가 좋은 대장 아파트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지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곳이 후분양하는 거라면 요거는 그러면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적정하다라고 봤을 때 조금 그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정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 이후에 흘러갈 것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런 기존에 있는 미분양들과 그리고 후분양하는 것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제가 후분양 예정인 것들을 한번 그려보긴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런 세로 라인들이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동대구역의 세로 라인인 동대구로 라인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구역의 세로 라인들 역시 돋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대구역이죠. 서대구역의 세로 라인, 죽전역 일대, 와룡로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이 가면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초점 맞추는 게 이런 범어역 일대인 거죠. 이 동대구로 라인에서도 벤처밸리 내거리 위쪽에 동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수성구 지역을 좀 눈길 갈 수 있는데, 동구 지역은 계속해서 조금 힘들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초점 맞추는 게 사실 두 개 아파트죠.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과 이제 더샵 디어엘로라고 하는 건데, 요거 두 개가 84 타입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이제 거의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중춘 기준으로 6억 중반 이상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벌써부터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요것들이 좀 일찌감치 자리 잡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미분양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도 상당히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살짝 알아보니까 이 벤처밸리 내거리 쪽으로 뷰가 나오는 거는 뭐 일찌감치 없고요. 이 경사가 좀 있는 곳으로 부리를 노려보는 매물들밖에 안 남아있다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보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후분양 예정인 곳들이 지금 많이 잡혀있죠. 요 동부 정류장 쪽에 있는 대시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푸르지오 혹은 위쪽에 이편한 세상,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얼마쯤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후분양이라는 거의 특성상 특히 이런 푸르지오라든지 아니면 이편한 세상들은 가격을 좀 생각했는 것보다는 많이 부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 시기가 사실 워낙에 부동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높게 불렀던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공급으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히 좀 남아있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이 동부 정류장 부지가 어떻게 분양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디어엘로보다는 막 높게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6억 초반 정도에 나온다라면 그래도 뭐 한번 눈길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요 위쪽은 우리가 계속 좀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분양에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뭐 MBC 더샵 이런 것들, 혹은 뭐 아이파크, 황금동 힐스테이트, 그리고 뭐 화성, 수성못 화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확실히 가까워진 거는 이 아이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 올해 하반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도 한 8억 정도로 분양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괜찮을 게 아닐까. 왜냐하면 또 엘리넷들이 9억대 이상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격에 따라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만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유림 노르웨이 숲까지는 이런 범어역의 가격들을 그대로 좀 잘 받아오는 상황이었는데, 범어 아이파크로 인해서 이런 가격대들을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눈길 잘 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구역 라인 혹은 뭐
이 완홍로 죽전력 라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기대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동역 퍼스트 마크 요거를 기대하고 있죠. 요거는 뭐 내년에 분양하는 게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다려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특히 이런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지으면 지을수록 기대심리는 더 올라갈 여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경쟁률은 좀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한 가지 기대되는 아파트가 있다라면 저는 요걸 좀 꼽고 싶어요. 방고개역의 푸르지오이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가 청라 언덕역의 가격을 좀 받아오는 입장에서 지금 뭐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나 청라이스자이는 뭐 비수송구 대장급으로서 가격대들을 잘 치고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 여파가 현재 남산자이 하늘채까지 잘 퍼져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남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방고개역 생활권이랑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당초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거의 다 지어가는 입장에서 가보면 정말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요게 이제 뭐 아마 6억대 정도 수준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 가격대일 때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법한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눈에도 보이고 또 후분양이 가까워진 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분양 나올지와 그리고 그에 따른 성적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죽전역 주변에야 뭐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중반기 이후에도 이런 삼정이라든지 혹은 해링턴 플레이스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요것들은 한 25년도쯤까지는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 밑에 볼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이가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까지는 그냥 리스크가 너무 크다, 바라보지 않는 게 맞다. 전반적으로 입지가 사실 조금은 부족한 동네가 맞죠. 교통 확군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이런 빌리브 혹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위쪽 라인에도 뭐 SK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후분양 나온다라고 해서 또 싸지도 않아요. 이 지역은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고려해 보면은 싸다 하더라도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입지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서 이런 데까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리고 뭐 상인동의 푸르지오 이런 것들도 올해 하반기에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는 그래도 좀 눈길을 가는 게 이 모아엘가가 후분양이 시초였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분양 성적이 당시에는 또 좋았는데 이 바로 뒤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사실 좀 안 좋긴 하더랬죠. 그래서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6억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관심이 조금 적게 될 게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그 아래도 분양 나오기엔 참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다 언급한 건 아니지만 후분양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라봤는데 뭐 사실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공급에 대한 리스크도 뭐 조금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약간의 할인 분양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큰 폭은 좀 힘들 거라는 측면에서 내가 관심 가지는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수성구 중심가 쪽이 아니라면 후분양을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래도 뭐 현재 입주장을 좀 노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조만간에 이 대봉동에 지금 힐스테이트이죠. 요게 지금 분양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기사도 하나 뜨긴 했던데 이런 것들도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분양 결과 기대를 좀 해보면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이제 크게 보자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반에 우리가 정말 두렵다라고 하는 상황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분양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또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내용들의 흐름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